최근 융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을 강제적으로 입금하게 하는 일명 꺾기 행위로 인해 한인 동포 사회에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뱅크 오브 호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비화되었어요. 지난달 3월 16일 뱅크 오브 호프 플러싱 지점 앞에서 시위가 있었고, 또 4월 14일에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지점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현재 부동산 사업가이며 한인 비영리단체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GLF 배희남 대표님과 소송 대리인 윤창희 변호사, 그리고 GLF의 서기 데이몬 베이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2022년 10월 3일 뉴욕 플러싱 파슨스 블러바드에 있는 GLF에서 뱅크 오브 호플 상대로 뉴욕주 맨하튼 지방법원에 소송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사회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융자를 대출해 줄 적에 우리 한국 용어로 말하면은 그 꺾기, 영어로는 CD 혹은 CD의 compulsory deposit, 그 강제로 구속적으로 그 은행의 일부를 예금을 시키고 이제 그 론에 나온 돈을 예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놔두고 계속 그 이자를 물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은행에서, 마음대로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처음에, 이거는 은행에서 프로드다, 사기다 해서 이제 단독으로 소송이 들어갔지만 그 뒤로, 본 변호인과 그다음에 우리 베이남 회장님한테, 여러분들이 여러 피해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우리 동포사에 이거는 근절시키겠다는 우리 회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집단 소송으로 이 사건을 확대시켰습니다. 네. 예, 지금 소송을 한 은행이 뱅크 오브 호프, 이 호프 은행은 어떤 은행인가요? 호프은행은 보니까 서부에서 여러 은행들을 M&A로 그게 통합하고 합병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커져가지고 뉴욕 인근에도 여러 은행을 M&A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알기 약 50여 개에 달하는 미국 전역에 지점이 있습니다. 꺾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양털깎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또 뭔가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그냥 100만 불이라 하면은 100만 불에서 100만 불을 다 론을 주지 않고 5만 불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은행에 강제로 이제 해서 95만 불 론을 주고 이자는 100만 불어치를 물리고, 그다음에 그 음. 론이 이제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을 붙여서, 예를 들어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기면 그거를 디폴트 처리를 해버립니다. 디폴트 처리하면 여러 가지 은행 비용이 발생되고, 은행의 변호사 비용, 또 은행의 피, 뭐 서베이 하는 거 여러 가지 그거를 전부 우리 그 고객들한테 물리게 해가지고, 우리 GLF의 경우처럼 그것이 순식간에 이제 막 여러 과정을 디폴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행 비용이 발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 행위인데, 그게 말하자면은 플리싱, 양털 깎기, 이게 양의 털 깎듯이 계속 이렇게 이자와, 그러니까 말하자 예를 들어 이자가 4.5%면 그걸 9%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게 은행에 이런 관련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그래서 꺾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 비용을 부과시키는 이 우리 커스터머한테, 우리 동포사에 넘기는 이런 일을 저희가 발견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우리 회장님이 이 문제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단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피해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 사례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집단 소송이라면은 이제 우리 특별히 한인 동포사회의 집단이 커뮤니티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구속성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면 5만 불을 이제 떼고, 그러면 그거를 은행 론을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필요한데 110만 불을 론을 줍니다. 그러면 10만 불 가지고 은행 비용하고 또 구속종 예금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말 론이 발생됐잖아요. 근데 은행이 이거를 자기들 자산이라고 쳐가지고 미국에는 그 연방 그 페더럴 리저브 보드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은행이 그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게 손님들 돈을 자기 돈으로 가장해가지고 그 은행의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 은행 이제 연방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 돈을 이용해서 자기 은행의 자산이나 해서 돈을 빌려. 그러니까 이거를 꺾기, 그다음 양털치기, 그다음에 은행에 부당한 게 그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죠. 이런 그런 자료를 부당하게 이용을 해서 이게 은행의 자산량에서 말하자면 시리머니를 아주 그냥 그 돈을 그냥 공짜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동포사회는 이런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유, 거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뉴욕의 플러싱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거기가 우리 한인이 주로 그 장악했던 지역인데 중국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이 중국계 은행 중국계를 도와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중국계가 사고 그랬는데 우리 한인들은 은행에 협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전부 다 이 차이나타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중요성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회장님이 이제 그 확고한 뜻이 계셔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시민운동 단체들이 동포사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지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포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서 은행 이거는 근절시켜야 되겠다. 법률적인 것도 하지만은 우리 그 동포사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시위까지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플러싱 같은 데가 뭐 그전에 한인 커뮤니티였는데 뭐 중국계한테 밀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 그런 은행의 비협조 또는 뭐 중국계 은행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잘 주는데 오히려 한국계 은행은 그 반대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한인 커뮤니티가 없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 뜻인가요? 예, 실제 그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봤을 때는 그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이것이 그 동포사회에 은행이 도와주지 않으면 동포사회가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전부 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거꾸로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동포사에서 이득을 너무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은행의 방향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보면 말이죠. 우리 동포사에 굉장히 그 폐악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네요. 예를 들어 뭐 중국인 서너 명이 잘 되는 한국 비즈니스를 뭐 중국계 은행 도움 받아 가지고 싼 이자 받아서 탁 그걸 사 버린다든가 뭐 좋은 상권 다 사 버린다든가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쪽 계는 커 나가는데 한국계는 그런 걸 못 해서 오히려 잘 나가는 데가 이자라든가 뭐 꺾기라든가 이런 거 피해를 봐서 오히려 더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뱅크 호프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지만 다른 한국계 은행들도 이런 비슷한 관행들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 3월 16일 그 뉴욕 플러싱 지점 그 앞에서 그리고 또 4월 14일에는 뉴저지 펠리세이드 팍 지점 그 앞에서 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서는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내놓던가요? 놀라운 것은 여기 뉴욕에 있는 책임자가 여기에 대한 그 해명을 하지 않고 LA에 있는 본사에 알아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권은 노 코멘트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시민연대 이런 분들이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이 하여간 해명이 있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이 관행을 고칠 때까지는 이걸 하여간 시민운동 차원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은행에서 그 꺾기, 양털 깎기, 그리고 불법 수수료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불법인 거죠? 이게 그 법률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프로드 불법이고 이걸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까지 됐는데 은행에서는 아니 알고 다 사인하고 또 이게 무슨 개인 뭐 컨슈머 론이 아니고 일반 비즈니스 잘 아는 사람이 다 계약 사인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프로드가 되느냐 지금 그렇게 법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뭐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은행에서 꺾기라는 그 아까 말한 CDA 이제 이게 지금 집단 소송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겁니다. 꺾기. 그래서 은행에서 100만 불 필요하면 110만 불 론을 내주고 나머지 10만 불은 이것저것 비용하고 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론 또 이자를 물게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조건을 붙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이 있으면 또 알려줘가지고 그러면 오케이 이제 이때는 론을 가져가고 꺾기 이것도 다 설명해줘 은행에서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 회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가 돈을 안 갚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론을 이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디폴트 처리하는 거는 이해가 할 수 있겠죠. 그러죠.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어 그걸 트집을 잡아서 디폴트 처리해서 그냥 4.5% 바로 9%를 올려버리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 은행 변호사 비용 뭐 여러 가지 서베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한 20만 불 더 푸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베이남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처음에 유학생으로 오셔서 고생 참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런 일 겪으시니까 아주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최근에? 저는 그 1981년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어요. 조그만 애들 둘 데리고 그러고 왔으니까 짭도 뭐 가질 수도 없고 저러는데 우연히 이 조그만 그 올터레이션 샵을 인수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이제 장사가 좀 되고 그래서 그 세탁소로 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 세탁소를 하게 되면은 그 기계 소음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거기 이 복합 건물 경우에는 위에 사는 그 테넌트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 불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 경찰도 부르고 뭐 이러니까 야 내가 이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 내가 랜드로드가 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랜드로드가 이 해리 실버라고 한 85세 정도 되는 그 주이시 노인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차를 갖고 와갖고 타라고 그래요. 여기 그 맨하탄에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면서 저 건물은 내가 처음 산 건데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짜리다. 저건 아주 노인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한 10여 개의 건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자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건물을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6층 건물이고 한 20세대 정도의 그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밑에 가게만 해도 4개나 되는 그런 꽤 큰 규모인데 그거를 나보고 사라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뭐 돈도 없는 거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왔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아주 저보다 한 20대 후반에 젊은 그 청년이 그 마틴 리빈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주 디벨로퍼인데 그 사람이 내가 새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너 이 건물을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니까는 거저 주셨다고 그래요. 한국하고 다른 게요. 한국은 건물을 산다 그러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걸 그 순서대로 치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돈을 다 가지고 있어야 그걸 사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사는 거는 이 유태인들이 사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넣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건물 주인이 그 셀러 모게지를 줘요.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빚을 얻어서 그거를 인수한 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하고 테넌트들한테 월세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은행 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사니까 그게 10년 되고 15년 되고 하면 자기 건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거라면 나도 그때 내가 그 사람이 준다 그럴 때 내가 받을 거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로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정말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옥션에 가서 그 57가에 있는 그 세컨 에비뉴 아주 그 번화하고 좋은 데예요. 네. 거기 1층짜리 건물을 옥션에 가서 사고 제가 그거를 140만 불에 샀는데 20만 불 내 돈을 다운 페이먼트 하고 120만 불을 90만 불은 은행에서 얻고 30만 불은 그 셀러가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위에 세 개층은 렌트를 놓고 그리고 밑에서는 그 세탁소를 차려서 이렇게 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그때 그게 17%예요 이자가. 그런데도 그걸 다 갚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유태인 뱅크의 오너를 만났어요. 그 집에 가는 길에 사인이 네. 광고가 붙었길래 가서 그걸 했는데 그 노인네가 내가 그 17%에 얻었던 그 빚을 이 사람이 9%에 주니까 아주 그 절반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그 후부터 그 은행의 이사장은 내가 무슨 건물을 사겠다고 하면은 와서 자기가 보고 그리고 그 어떤 건물 경우는 87만 5천 불 주고 사는 건데 은행에서 110만 불을 줘요. 110만 불을 주니까 나머지 20여만 불을 가지고 레노베이션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가게 세탁소도 차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한 5년 지나고 나면은 건물값이 오르니까 거기서 그걸 재용잘 하고 그걸로 또 다른 거 사고 이렇게 해서 번져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지금은 건물을 여러 채를 소유하게 됐는데 이 그 속성이 이 부동산 사업하고 은행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은행에서 돌봐주지 않으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냥 춥게 일만 하고 또 그 세탁소 하는 사람, 네일 가게 하는 사람, 그로서리 하는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마서 그러니까 돈을 마가지고 건물도 사고 이러려고 하니까는 생전가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나 그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그건 계산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은행에서 이렇게 저를 돌봐준 그 유태인 은행장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계 은행에서 돌봐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테넌트가 아니라 건물주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를 그렇게 잘 봐줘서 그거를 성공시키면은 2개, 3개 이렇게 불려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하탄에 그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맨하탄의 건물의 65% 이상이 그게 유태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한국계 은행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은행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그 이유는 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그 운영을 잘 하게 되면은 수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 건물이 한 20여 채 되면은 한 건물에서 10만 불씩만 나와도 200만 불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200만 불의 소득이 되면은 거기서 절반 정도 100만 불은 세금으로 내야 되고 나머지 100만 불 가지고 쓰는데 사람이 암만 빌딩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돈을 갖다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건물에 반드시 모게지가 있어야 돼요. 모게지 이자나 이거로 한 8만 불이 나간다 그러면 실제 소득은 2만 불 되는데 그것만 가져도 사는 건 충분하고 그 모게지를 얻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거 살 수 있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게지가 없는 그런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모게지 다 갚았으니까 이제 발 뻗고 단다 그러는데 그건 한국식이고 이렇게 모게지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누가 집 앞에서 넘어져도 랜드로드가 이제 집주인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계 은행은 그 좀 문턱이 높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마음고생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자, 데이먼 배 서기님, 지금 최근에 이런 일 겪으시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I'm very upset about the matter. I think it's not right what's going on. That a bank that's supposedly supposed to be a Korean bank, a Korean American bank, and always advertising in the Korean papers, always saying that they want to, do good for the Korean community. But really, what they're doing is they're preying on the Korean community in a way, because I find that a lot of the Korean investors and building owners and borrowers, they're not very savvy with all the details and all the loan covenants, and all the fine print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y put in the loan documents. And so there's a lot of when people go to a bank and deal with a loan officer, there's a lot of trust that's involved. But then I find that a lot of the Korean people that go to the bank for the loans, that there is a lot of trust, and all the explanation and the negotiation and everything is done in Korean. But then when they get down to signing the papers, everything is done in English. And so then they just sign it and they trust the loan officer. But then there's all thes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never really fully discussed. And it's also utilized in a very, very predatory way by the banks. And I don't think that's very fair at all. And I'm quite upset by it. Thank you for your comment. And 배 회장님께서는 이번 그 클래스 액션까지 가기 전에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하고 뱅크 오브 호프하고 그 직접적인 문제 생긴 거, 그건 어떤 건가요? 제가 나이가 지금 77살인데요. 좀 사회 환원을 하고 무슨 내가 또 경험한 거 그런 거를 쉐어하면은 좀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라든가 미국에 정착한 고생 많은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15년 전, 5, 6년 전부터 이제 클래스를 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투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에 관한 강의를 쭉 하고 제 자신이 또 라이선스드 브로커 또 교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2003년에 그게 한국 이민 100주년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온 지 100주년이 된 그런 해인데 동포들이 커뮤니티 센터를 하나 만들자고 유태인들은 주식 센터가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만들자고 해서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 추진위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금을 한 60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싱이 한인 이민 정착 처음 시발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115만 불을 주고 하나 샀어요. 샀는데 모기지를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하여튼 동포사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인식이 건물만 사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라이빌리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이사들도 없고 막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서로 비난하고 이래서 이제 이럴 바에는 내가 혼자라도 뭘 만들어서 이렇게 동포사에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산 것이 성당의 컨벤트예요. 수녀들이 사는 숙소인데 전체가 한 6,000 내지 7,000 스퀘어부터나 되고 굉장히 큰 거예요. 수녀들 사는 방만 해도 24개, 기도실, 식당, 라이브러리 이런 게 아주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100만 불을 더 들여서 수리를 해갖고 밑에서는 유치원을 만들었고 다 허가해서 다 한 거예요. 유치원 만들고
2층에는 그 예배실 뭐 이런 그 식당 이런 그 조그만 그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 강당 이런 걸 만들었고 3층 4층은 그 기숙사로다 써서 한국에서 오는 그 유학생들이나 이런 또 인턴 이런 사람들이 방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크레딧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유치하고 그런 거 해야 되겠다고 한참 수리를 하고 그거 비영리 단체니까 그 부동산세를 면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할렘에 이런 부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시 당국에서 그거를 에미넌트 도메인으로 수용을 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트러블이 있으니까는 건물에 그 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걸 갑자기 이제 그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100만 불이 넘는 그런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1년에 130 얼마가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00불씩 그 부동산세만 해도 10,000불씩 낸다 그러면은 그 비영리 단체는 운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퍼티 텍스. 예, 프로퍼티 텍스를 그렇게 해서 저희는 즉각적으로 이제 변호사 사가지고 이제 이 법적 투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컨벤트 건물을 제가 205만 불에 샀어요. 이 그 성당으로부터 205만 불에 사서 절반 102만 5천 불은 이제 성당에서 퍼스널 모기지를 주고 102만 5천 불은 제가 있는 돈으로 이제 사고 그렇게 해서 그 커뮤니티 센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당에서 이 개인 모기지 준 게 102만 5천 불인데 이자 원리로 해가지고 줬어요. 2년 됐는데 자기들이 이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돈을 얻어가지고 102만 5천 불을 얻어서 샀는데 저는 그 40여 년, 지금 40여 년 동안 그 한국계 뱅크하고 좋은 그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 위셔뱅크하고 이제 그 후배가 또 거기 상무로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 그걸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원을 한 게 102만 5천 불을 그 갚느라고 그랬더니 이건 뭐 어프레이저만 해도 435만 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담보가 좋으니까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비영리 단체인데 그러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110만 불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 110만 불을 받아서 102만 5천 불 갚고 7만 5천 불 중에서 이 LOI를 보니까 거기에 뭐 9개월 동안을 좀 유치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만 해도 한 2년 동안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항상 뭐 많이 있으니까 뭐 바로 쓸 거 아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그 위셔뱅크하고 제가 거래할 때는 한 4건물, 5건물을 같이 거래하면서 그때는 뭐 저가 VIP 고객이죠. 모게지는 아주 다 그냥 은행에서 빼가니까는 그 어카운트에서 빼가니까는 하루도 늦는 적이 없죠. 그 여러 개 있어도 그리고 뭐 예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고객인데 제가 2015년에 이제 논을 했어요. 근데 2016년에 이 위셔뱅크가 BBCN하고 합병. 합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뱅크 오브 호프에 그 큐큐미라는 지금 그 수석 전무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좀 악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그만 건물들 사고 그럴 때에 노원을 하는 게 미국계 은행에서도 했지만은 한국계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라뱅크인데 거기서 그 나라뱅크에서 뭐 노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래를 쭉 해왔어요. 그때 마나탄 지점장이 김규성 씨라고 큐킴인데 이 양반이 이제 저러는데 굉장히 여자분인데 열심히 해서 제가 세탁소 를 여러 개 그때 10여 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할렘에 있는 거기 그냥 여름에도 와서 그걸 체크업을 하고 열심히 해서 그걸 해줬어요. 해가지고 5년 만기가 되니까 이제 그걸 리파이낸싱을 해야 돼요.
리파이낸싱을 해주는데 아이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윌셔뱅크가 이게 그 아주 참 그 문제인데 윌셔뱅크가 뉴욕에 들어온 거예요. 본점은 LA에 있고 뉴욕에 이제 지점을 만드는데 제 사돈이 또 그 시카고에서 그 뷰리 서플라이 디스트리뷰터로 하는데 거기에 휴스턴에 그 지점을 만드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줬나 봐요. 그게 아주 딱 집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고석화 이사장이 그 연대 선배 한 2년 선배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한테 와서 그 부탁을 한 4번인가를 저희 집을 찾아오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좀 하나 다 해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거 그때 나라뱅크하고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못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할렘에 있는 그 세탁소 그 건물을 리파이낸싱을 하는데 이쪽에 윌셔뱅크에서 굉장히 그 낮은 좋은 조건으로 다 제시를 해오고 나라뱅크에서 저를 안 내보내려고 그러죠. 거기서 좀 저걸 해서 어쨌든 간에 이자율도 그쪽이 훨씬 낮고 또 그 부탁을 하고 이 지금 나라뱅크에 로운이 몇 개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겠다고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에 이게 하게 되면요. 로운을 5년짜리를 열었다가 다시 갚게 되면은 첫 해에 갚게 되면은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5%예요. 100만 불 빌리면은 5만 불을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로 내야 돼. 그러니까 한군 어디서 이렇게 일을 저걸 하다가 그 거래를 하다가 다른 은행에서 좀 싸게 준다고 해서 이자가 좀 낮다고 해서 그리 갈 수가 없어요. 그 페널티가 높으니까. 그게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고 또 한 가지는 론을 5년 만기로 다 얻으면 5년 만에 그 원금을 다 갚는 게 아니고 애매추어이제이션은 그 30년이나 25년 이렇게 그 원금을 갚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볼룸페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500만 불이면은 5년 지나가 봐야 원금 갚는 거는 뭐 20만 불, 30만 불 갚고 나머지 480만 불은 그대로 또 다른 만약 그 은행을 떠나게 되면 다른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잖아요. 네, 처음 뭐 5년은 다 그냥 이자만 갚는 거죠. 원금은 그렇죠. 하나도 못 갚고. 그 이자만 갚고 그렇게 하고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그 은행에서 그냥 연결해 주면은 그래도 원금 상환이 좀 많을 텐데 그때부터 또 다시 해요. 어프레이저하고 이 은행들이 너무 야박해요. 이제 그걸 다 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은행으로 다 바꾸게 되면요, 그 모게지 텍스라는 게 있어요. 없는 주도 있는데 뉴욕의 경우는 2.05%예요. 그러니까 500만 불 같으면요, 10만 불이에요. 그 모게지 텍스를 내야 되는 게. 근데 그거를 모게지 페이오프 하는 그 은행에서 어사이먼트를 해주게 되면은 그걸 안 내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라뱅크에서 큐킴이 그 지점장을 하면서 내가 윌셔뱅크로 그 모게지를 가니까는 바꾸니까는 그때 그것이 250만 불 정도 되는데 그 모게지 어사이먼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만 불 정도의 그 모게지 텍스를 또 다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도 싸우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그냥 윌셔뱅크에서 그럼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반반 부담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2만 5천 불 그 은행에서 2만 5천 불 해가지고 그 모게지 하나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신하고 이제 그 거래 안 한다 해서 그거를 전부 나라뱅크에 있는 거를 윌셔뱅크로다가 전부 다 옮겼어요. 부자만 해도 10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옮기고 그리고 이제 잡고 거래를 거의 끊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거 보니까 나라뱅크하고 윌셔뱅크하고 또 합병이 됐죠. 또 합병이 돼서 뱅크 오브 호프가 됐죠. 제가 서로 이게 나라뱅크가 센트럴뱅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BBCN이 되고요. 또 BBCN이 윌셔뱅크하고
그 합병을 해가지고 뱅크 오브 호프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윌셔뱅크에서 내가 아주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거래하다가 윌셔를 보니까 윌셔에서는 아주 VIP 아니겠어요? 그 뭐 말만 하면 가지도 않았어요. 거기 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이 로운 어그리먼트가 한 책 한 권이잖아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는 게 좋으니까 한국계 은행 가는데 나중에 뭐 조그만 이런 게 생기면은 전부 다 그 컨트랙트 그 사인한 거 당신이 사인한 거 아니라는 게 별게 다 있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저거 하면서 한 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2015년 12월 30일 날 이제 그 컨벤트를 그 GLF 건물을 이 윌셔뱅크에서 리파이낸싱을 했어요. 근데 거기 리파이낸싱 할 적에 102만 5천 불인데 110만 불을 준다고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그 110만 불 중에서 제가 뭐 어프레이절 피 이런 건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5만 4천 얼마가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준 거예요. 그걸 안 주고 은행에다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은행에다 그냥 넣어줬어요. 아, 그게 바로 그 꺾기네요. 꺾기. 예, compulsory deposit. 예. 아주 잘 적으시네.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 이것저것 저희들 뭐 뱅크 피 이거 다 떼고 나니까 54,880인가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그전 한 2년 전부터 그 건물 사면서부터 어카운트는 이미 있었어요. 그 어카운트에다가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면서 그거는 9개월 동안은 홀드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쓰지 말고 거기서 또 모게지를 매달 내야 되니까 항상 5만 4천 불이 아니라 10만 불 되고 6만 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달에 6,500불인가 그 모게지가 나가니까 원금하고 그래서 그거를 내면서 하여튼 잔고로 다 54,880불은 있어야 돼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서 한 8개월인가 9개월 됐는데 BBCN하고 윌셔뱅크가 합병을 한 거예요. 그게 웨인수를 다시 만난 거죠, 저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기에 있던 그 모게지 있는 게 한 3개인가 4개, 이것까지 4개예요. 하나씩 그냥 별트집을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뭐 생전 적어둔 거, 뭐 플러드 인슈런스니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하여튼 그 3개를 다, 세 개를 다 리파이낸싱 하면서 전부 다 그 다른 은행으로 다 가게 했어요. 거기서 안 해줘가지고. 뭐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할렘의 그 공장을 팔면서 시에서 한 1,800만 불을 받았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그 은행에 윌셔뱅크가 이제 또 뱅크 오브 호프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시에서 받는데 그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2%를 갖다가 2%를 거기서도 그걸 띄어갔어요. 시에서 먼저 은행으로 갚으니까. 그거는 정상 거래일 경우엔 정상으로 사고 갈 때는 그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면제해 준다고 이렇게 다 저거까지 썼는데 그거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GLF 건물 5년 만기인데 한 4년 지나고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 이제 그 부동산세가 프라퍼리 텍스가 이렇게 뭐 100만 불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갚으라는 거예요. 디폴트가 그 모게지만 제대로 내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모게지 안 낼 리가 없잖아요. 그 모게지 계속 내니까 그거 뭐 하루도 늦지 않고 낸 건데 그 부동산세가 이렇게 와서 그거를 투쟁 중인데 거기에 그 노은 어그리먼트에 보니까
부동산 세라든가 또 이 프라퍼리 텍스라든가 무슨 워러빌이라든가 뭐 다 등등의 무슨 다른 곳이 그거를 안 내도 그 디폴트예요. 아니 그 론을 얻었을 때는 론을 갚기 전까지는 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그 은행이 소유주니까 은행이 프로퍼티 텍스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주마다 다 달라요. 아 그렇구나. 그 여기도 저걸 하는데 보통 이거는 프라퍼리 텍스를 낼 수가 없었던 게 이거는 그 non-profit이잖아요. 그래서 텍스를 면제를 받았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그 하여튼 그 54,000불 55,000불이죠. 55,000불 거기다 넣어놓은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4년 동안을 거기다 그거는 4년 동안은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110만 불이 얻어서 110만 불에 대한 이자는 내면서 사실은 102만 5천 불만 갖고 나머지는 그 은행에 그냥 홀드하고 있잖아요. 그게 디파짓 아닌 게 디파짓 되는 거죠. 네. 그때도 디파짓 하는 게 그게 은행에서 디파짓 하는 게 어려우니까 나한테 9개월만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했고 그거 할 적에 저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그냥 거기서 자기들이 해놓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노은 어그리먼트에 그런 게 다 써 있어요. 그 만약에 모게지를 잘 납부하더라도 부동산 세라든가 워러빌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내게 되면 그거를 뭐 안 내거나 뭐 그게 하게 그 책임이 있게 되면은 그게 디폴트예요. 그러면 저거 할 때까지는 그럼 걔네들이 9개월도 있고 거기 많은 게 있으니까 이제 저기 2015년 12월 30일 날 했으니까 5년이면은요. 2016, 17, 18, 19, 20이에요. 20년 20년을 20년 12월 30일이면은 5년이 만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9년서부터 이제 19년서부터 네가 그 부동산세를 안 냈으니까 이렇게 안 냈으니까 디폴트다. 예. 하여튼 디폴트를 하면 그동안 수백만 불 갚았어도 말짱 도루묵이고 맨 처음에 얻었던 그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되면요. 우선 다 갚아라 그래요. 그 엑셀러레이션 한다는 거죠. 다 갚으라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다 갚으라 그러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딴 데서 얻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딴 데서 얻어서 갚고 아니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은행에 저축돼 있는 것만도 2밀리언 이상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못 받을까 봐 그러는 거기다 내가 또 그 퍼스널리 개런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 팔아서 안 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또 물어야 되고 한 거니까 그건 아주 시큐어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양털깎기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디폴트를 시켜놓고 첫째는 월부금은 잘 냈지만 프라퍼리 텍스를 안 냈기 때문에 그 론 어그리먼트에 그 론 할 때 그 협정에 그걸 그 바이올레이션 한 거다. 그래서 디폴트다. 그럼 디폴트하면 그날부터 다 갚아라. 만약 못 갚을 경우에는 이게요 5%의 그 가중 인터레스트를 하니까 원래가 4.5%에다가 5%를 가중하면 9.5%가 돼요. 그러면 돈 안 낸 거에 대해서 뭐 5%를 가중한다는 거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전 원금 남은 거 있죠. 전체가 9.5%니까는 이건 굉장히 큰 게 되죠. 네. 네. 윤 변호사님, 클래스 액션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상당히 많은 그 가능한 피해들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런 고객들이 있어야 될 텐데 또 그들이 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클래스 액션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배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하고 회장 제가 사실 많이 말렸어요. 은행은 무제한으로 돈이 있는 그런 집단인데 회장님이 아무리 성공하시고 그래도 또 배 회장님도 여러 가지 동포사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그 디스트랙션이 혼선이 그런 것이 되니까 그다음에 많은 신경을 또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을 그냥 법적인 업무에 쓰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 회장님은 또, 원래 교육에 이렇게 오랫동안 종사하시고, 그래서 많이 말렸는데, 이제 하여간 워낙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거 본인이 아니면 이거를 누가 해야 되나 동포적인 그런 생각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피해자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사장님 말씀하시기처럼,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이 집단 소송이 복잡하고 크지만, 이걸 간단히 줄이면 지금 방금 말한 꺾기입니다. 꺾이고, 이 꺾기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이 102만 5천 불의 몰개지가 있는데 110만 불 론을 하는 거 은행에서. 그리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요상이면 양진분들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 쉽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6만 5천 불 가지고 이제 5만 4,882불은 꺾기에 넣어놓고, 은행에 또 구자에 놔뒀으면 그건 이자를 안 내게 한다는, 또 그러면 맥 센스가 되죠. 근데 그 은행은 론으로 처리해서 다, 그래서, 꺾기를 위해서 은행 론을 벌룬하는 게 풍선처럼 크게 만드는 거예요. 102만 5천 불짜리 110만 불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이게 피해자들이 전화 왔는데 다 똑같은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집단 소송은 크지만 이게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아주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상대방 이제 변호사들은 은행 측 변호사들이죠. 여러 사람이 다 이게 상황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다 이유가 다른데 어떻게 집단 소송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꺾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꺾기를 위해서 은행에서 아까 말한 연방 준비 FRB에서 돈을 빌려다가, 남의 돈을 빌려다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명료한데, 그건 제 생각이고, 일단 집단 소송이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조금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집단 소송도 소송이지만, 우리 동포 사회 이걸 많이 알려가지고, 오늘도 좀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많이 알려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관행은, 우리가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걸 근절시켜야 되겠다.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 데모할 때 나오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다 각 단체 대표들이 나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왕 이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회장님하고 뜻이 같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은,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보다도, 동포사에서 이런 은행에서 이런, 나쁜 관행은, 근절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동포들 중에서 일단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윤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네, 여기 맞습니다. 보니까 뱅크 오브 호프 은행 착취 근절 운동 시민연대가 있어요. 그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예. 646-403-6200 이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자, 그럼 전화번호 좀 여기까지. 알려주시죠. 제 전화번호 네. 917-280-3255. 네, 우리 윤창희 변호사님 전화번호입니다. 자, 그럼 예, 오늘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국은행은 영어가 어려워서 많은 한인들이 언어가 통하는 한국계 은행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인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은행들의 꺾기, 양털깎기 같은 관행은 없어지고 반드시 바로 잡혀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소식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은 인디애나폴리스의 린다모 활동가님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오세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